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방산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혁입니다.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를 거쳐 충남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한국의 방산정책과 방위사업 체계와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정부와 한국방산업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방위 산업일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안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방력 강화, 국방 예산 증액, 무기 체계 구매 소요 증가 등의 변화를 불러왔고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은 매년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계약적 행위나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위산업은 기술과 안보가 합쳐진 산업 분야로서 선진국의 경우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 혹은 종합적 융복합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국방비, 특히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국방비는 국가가 직접 펀딩하는 최대 규모의 재원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안정적 시장이 존재하고 이러한 예산을 지속 투자 및 증액하는 것은 해당 정부의 국가 안보 마케팅 홍보 효과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구의 상황, 대내외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방산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휴전 이후 실제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용 중이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산업체와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전력화시켰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뛰어난 두뇌와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성향 또 부지런한 성향이 합쳐져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 개발과 생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최고의 품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 보증기관, 까다로운 시험평가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출 효자 무기 체계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기본 화기의 수입을 대체하고 전 국가적 차원의 방위산업을 추진해온 1970년대 태동기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부터 첨단 무기 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였고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체계의 수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방위산업을 시작한 지 50년 만에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이제는 전투기와 헬기, 이지스 전투함,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K2 전차와 같은 뛰어난 무기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방산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또 대형 방산업체 등과 같은 기관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탄탄한 방산 기반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연구소와 학회, 대학에서 그 저변을 키워야 합니다. 물론 산업부와 외교부, 정보기관 등에서도 협업해야 될 요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책적인 금융 지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바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안보실 산하의 방산수출 전략회의와 같은 협의체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컨트롤 타워를 경제수석실에 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에는 해마다 그 전문성을 높아져 가고 있는 방위사업청이라고 하는 최고의 방위사업 전문 기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세계적 수준의 국방연구개발 출연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들이 서로 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80여 개의 방산업체와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국방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토대로 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게임체인저급의 국방기술을 개발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연기관과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 또 학교의 연구소 등의 협업과 더불어서 기획재정부, 국정원과 같은 여러 정보기관 등의 협업도 필수입니다.
정책 금융기관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 대출, 세제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도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고려사항과 협업이 복잡하지만 독특한 한국의 방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K방산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위기의 시대임을 인식해서 현상 유지가 아닌 지속 가능성과 제2의 도약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둘째로는 한국 방위산업을 이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등 모든 방산 생태계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은 무기체계 수출 대상국의 확대, 수출 무기체계의 다양성을 위한 말 그대로 원팀이 되어서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최고의 후속 군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재 협상 중인 수출 대상 국가에는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해당 국가의 기술 협력 생산, 현지 생산 시설 구축, 무기체계 공동 개발 등과 같은 산업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방산 기반을 강화시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방산 동향에 대한 적시적인 연구와 영향 요소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 개척 차원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MRO, 그리고 수출을 위한 MRO, 다양한 MRO 정책과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고요. RDPA라고 하는 미국과의 상호 국방 조달 협정 체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EU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의 변화, 방산 현황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정책 등을 도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 방위산업의 국가 첨단 산업화 전략이 제대로 구현되고 나아가서 올바른 국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별 안보 특성과 방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시장 개척 활동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방산은 이제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때 K방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훨씬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빛날 수 있도록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